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브라톤입니다. 어젯밤에 올리려고 했는데 저녁에 오늘 아침에 또뭐 새로운 뉴스가 추가가 돼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죠. 아직 뭐 협정문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양측에서 다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조만간에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관세가 인하되었죠. 바로 15%로. 그래서 이 현대차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폭등했고 지금도 잘 달리고 있죠. 15%로 25%가 되어가지고 뭐 2억 6천만 달러인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현대기아차가 내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어제 해결이 되어서 이제 수출 경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역대급 이제 코스피 상승 모멘텀이 되었죠. 뭐 시작하자마자 뭐 4,100도 뚫었고 특히 현대차,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아예 해버렸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다 낙후되어 있고 제대로 되는 것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 군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그 보수 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오션이 그쪽으로 진출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이 이제 건조되는 걸 승인했다고 하니까 이제 다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. 잠깐 살펴보면 4,100대를 뚫었습니다. 그리고 52포인트가 올라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수세로 되어 있고, 근데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이제 팔자,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죠. 그래서 이 협상 타결로 인해서 3,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현금 투자액 2,000달러, 그리고 연간 200억 달러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부를 하는 거죠. 제 생각에 3,50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트럼프 쪽에서 먼저 제시한 건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시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 박은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뭐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3,500달러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. 그래서 연간으로 말 그대로 할부, 무이자 할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간 200억 달러에서 총 500조 원.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 1,500달러, 뭐 이거는 예전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고요. 그래서 또 뭐 간밤에는 뭐 연준 기준 금리 0.25% 25bp 포인트 인하했습니다. 좀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. 0.25% 아닌가요? 0.25bp가 아니고 25bp 같은데. 네, 25bp 인하한 건데 여기에는 0.25bp라고 경제신문인데 이런 틀리는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페드워치에서 이제 67% 정도로 하락이 됐는데 주식이나 다른 그 자산들이 너무 세게 오를까봐 연말에 좀 조정의 개념을 좀 찬물을 살짝 끼얹 었습니다. 현대차는 지금 6.78, 기아 4.49, 하나오션, HD현재중공업 강세를 보이고 있다. 그리고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또 시동을 걸고 있어서 특히 HBM 쪽으로. 그래서 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,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한꺼번에 3,500불이 나가면은 IMF 온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안정적 운용을 할 수가 있고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습니다. 널뛰기가 다소 좀 안정되었죠.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 얻지 않으면 주는 사람도 아니고 협상해 주는 사람 아니죠.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내주었지만 이제 할부 거래를 하게 되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그거죠.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됐으면 더 안정적인 통상 관계. 이 통화 스와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,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축 통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준기축 통화라고 말을 하죠. 그래서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인 관계로 통상 관계 회복, 타협과 협상 우위. 왜냐하면 미국이랑 이제 철강 쪽은 아직 좀 협상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미국이랑 틀어지면
유럽이나 미국의 우방국들이랑도 파이브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 틀어지게 되죠.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다 돼서 수출입이 제대로 된다 하면 외환 보유계획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. 그리고 부동산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이 또 예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코스피도 물론 오르겠지만 언제나 이게 긴축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약간 긴축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뭐 재정 적자 기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든든해지더라도 통상 금액들이 올라가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재정 적자 정책을 하게 되고 규제가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또 역대급 상승.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었죠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가로 어제 대통령이 핵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예 건조를 허가해 버리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? 좀 더 이제 자세한 거는 보겠지만 중국 한국이랑 일본이 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뭐 이 정도까지 한국과 일본이 대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애들을 니들이 좀 해서 중국이 바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좀 막아라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맨날 삐그덕대고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 뭐 반미 친미 이게 너무 극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에서 이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과연 중국이랑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해서 미리 조율이 있었는가 중국 측과 아니면 이제 우리는 아예 미국 편에 서겠다 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이걸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승인을 받는 순간 핵잠수함이 돌아다니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다가 나가는 길이 차단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제 11시부터 미중 회담이 있잖아요. 중국이 다 항복했거든요, 지금. 중국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 이야기도 미국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 건조가 허가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트럼프는 11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모조리 다 타결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타결돼서 교두보 됐고 오늘도 아마 중국이랑 협상이 다 타결될 거예요. 실무진들 리청강이라고 하는 사람 베센트랑 마찰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바로 잘라버렸죠. 그만큼 이제 베센트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. 대두도 다 우리가 수입하겠다. 그 펜타닐 전구체도 우리가 안에서 하겠다. 그 왜 그러냐면 펜타닐을 통하여서 미국에 마약 들어가게 하는 사람을 잡았거든요. 미국에서 도망가는 거를 잡았거든요.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말 안 들으면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오케이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사람 말 그대로 입에서 불게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그런 걸 동원을 해서 북한을 제재했던 것처럼 중국 제재해버리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거는 참 잘된 일이다. 뭐 다 내줬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3,500불은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차피 내줄 거 하나라도 받자. 약간 이 개념으로 그리고 할부로 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.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브라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